이게 내 이게 네 3년 3년 봉사값이야. 10만 원짜리 봉투가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지폐 위로 출판 기념회장의 샹들리에 불빛이 차갑게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그 조용한 원무과 직원이 검찰청 로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검찰청 고위 간부들이 일어서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3년 전 이 여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25년간 검찰청 수사를 도운 법조계의 그림자 실세가 사랑 하나만 믿고 통영 작은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녀가 무능한 병원 직원인 줄만 알았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새벽에 전화를 걸던 여자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그녀가 통영 바닷가 낡은 집 금고를 열었습니다. USB 하나. 25년간 모든 것이 담긴 그 작은 것을 손에 쥔 순간 전직 법무부 차관이 달려왔습니다. 실장님, 모든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의 국회의원 출마 전날 밤 출판 기념회장에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10만 원 봉투를 얼굴에 맞은 그 여자가 USB 하나로 어떻게 모든 것을 뒤집었는지 끝까지 자리를 지키세요. 마지막 반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께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이야기 보따리 시작합니다. 비가 올 것 같은 저녁이었습니다. 통영 시내 중심의 그랜드 호텔 연회장, 화려한 현수막 하나가 입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연우의 꿈 우리 통영의 미래를 함께 출판 기념회 겸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위한 후원의 밤이었습니다. 현관 안으로 들어서는 사람들마다 말끔한 차림이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 인사들, 시의원들, 언론사 지국장들, 그리고 두툼한 봉투를 품에 넣은 지역 유지들. 박미숙은 그 현관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회색 카디건에 단정한 검은 바지 차림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온 복장이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게, 눈에 띄지 않게, 존재감 없이 미숙은 손에 든 명찰 묶음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입구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이갑수의 지시였습니다. 내가 안내 담당해. 우리 집안 행사니까 며느리가 해야지.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남편 이연우였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는 날이었죠. 미숙은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무도 미숙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안은 이미 떠들썩했습니다. 이갑수 회장이 중앙 귀빈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였죠. 손가락에는 굵직한 황금 반지가 박혀 있었고 가슴에는 훈장처럼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30년째 건설업을 해온 이갑수 회장. 지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연우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약간 떨렸지만 미소는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저 이연우가 통영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연회장 가장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 이갑수의 혈압약을 챙기고 식사 온도를 맞추고
수십 가지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의 선거 준비 자료를 밤새 정리했습니다. 지역 유지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조용히 배석해서 동선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그 수고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또 터졌습니다. 미숙의 두 손은 앞치마 자락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빈 테이블을 정리하며 연회장을 오갔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이갑수가 소파에서 일어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비켜섰습니다. 이갑수는 천천히 미숙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미숙은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발소리 혹은 공기의 무게 같은 것이었죠. 손이 멈췄습니다. 이갑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아! 미숙은 몸을 돌렸습니다. 허리를 굽혔습니다. 네, 아버님. 이갑수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조롱이 섞인 차가움이었죠. 오늘 손님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였는지 알아?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갑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골 출신 촌년이라고. 우리 현우가 저런 거 데리고 사냐고 수군대더라. 내 체면이 뭐가 됐겠어. 미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방식 그대로. 이갑수는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꺼낸 것은 흰 봉투 하나였습니다. 얇았습니다.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지 않아도 느낌이 왔습니다. 3년 동안 집에서 밥 먹고 잔 거. 그거 다 우리 집 돈으로 산 거 알지? 이갑수가 봉투를 손가락 사이에 끼웠습니다. 이거 받고 조용히 나가.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봉투가 날아왔습니다. 퍽! 얇은 종이 봉투가 미숙의 뺨을 때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봉투에서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흘러나왔습니다. 10만 원이었습니다. 연회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몇 명의 손님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뺨에 남은 따끔함을 느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10만 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초, 2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이현우는 연단 옆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미숙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냥 툭 하고. 미숙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바닥에 지폐를 한 장 한 장 주었습니다. 10장. 조용히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이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갑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서늘하고 고요한 마치 깊은 물 밑바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아버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돌려드릴게요. 이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돌아서서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문이 열리고 밤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박미숙이 3년 동안 참아온 삶이 그 문 뒤로 닫혔습니다. 택시가 통영 시내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 위로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10만 원. 3년의 값. 미숙은 봉투를 펼쳐 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종이를 짚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한 감촉이었습니다.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오던 날, 이현우는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엄격해. 근데 사람은 좋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20년 동안 법조계 그늘 속에서만 살았던 미숙에게 이현우는 처음으로 만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 없고 소박하고 웃을 때 눈꼬리가 구겨지는 사람. 그 웃음 하나에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댁의 첫날을 미숙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갑수가 거실 소파에 앉아 미숙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친정이 어디라고 했지? 거제요, 아버님. 거제. 거기 뭐가 있어? 어업을 하는 집입니다. 이갑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미숙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아버지의 혈압약과 함께 아침 밥상을 차렸습니다. 국물 온도가 식었다며 다시 끓여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빨래를 넣는 방식이 틀렸다는 지적을 들었습니다. 손님이 오는 날이면 이틀 전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선거 준비 서류를 새벽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무도 감사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라고. 가장 힘들었던 날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현우의 생일이었습니다. 미숙은 사흘 전부터 생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이현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홍어무침, 전복죽. 새벽 4시에 일어나 모든 것을 완성했습니다. 아침 식탁에 음식을 올렸습니다. 이갑수가 수저를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갈비 질기네. 이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밥을 다시 차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이현우는 친구들과 외식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미숙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준비한 음식은 냉장고 안에서 닷새를 보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주방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벽에 기대어 아무도 모르게. 택시가 멈췄습니다. 미숙이 살던 집 앞이었습니다. 미숙은 택시비를 내고 내렸습니다.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드나들었던 문. 지금은 그 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이갑수는 아직 연회장에 있는 것 같았고 이현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캐리어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속옷 몇 벌, 기본 화장품, 낡은 사진 한 장. 3년 동안이 집에서 자신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물건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꺼내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10만 원.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습니다.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소리 없는 다짐. 새벽 1시가 넘어 미숙은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를 마지막으로
박미숙의 며느리 생활이 끝났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훑었습니다. 미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년 만에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마시는 공기였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통영의 밤바다 냄새. 미숙은 캐리어를 끌고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습니다. 주머니 속 봉투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기다려요. 소리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곧 찾아갈 테니까.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미숙의 뒷모습이 통영의 밤 안으로 천천히 사라져 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에는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이었습니다. 통영 미수동 끝자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비탈길 위에 낡은 2층 집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진 외벽, 녹이 쓴 대문, 오래되어 삐뚤어진 우편함. 미숙은 그 집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20년 전에 마련해둔 집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피난처였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될 나를 위해, 정확히는 언젠가 그 피난처가 필요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이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지만요. 미숙은 화분 아래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문이 뻑뻑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공간의 냄새였습니다. 미숙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거실, 거미줄이 드리운 창문.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장롱이 벽 한 면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롱 문을 열고 안쪽 깊숙이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소형 금고였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작은 서류 금고 크기였죠. 미숙은 금고를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숫자 6자리. 잊은 적이 없는 번호였습니다. 삐. 녹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미숙은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검은색 낡은 USB 드라이브 하나. 그리고 그 옆에 접힌 명함 한 장. 미숙은 USB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모아온 것. USB 안에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암호화된 폴더들. 이름 대신 날짜와 코드명만 있었습니다. 미숙이 25년 동안 기록해온 것들이었습니다. 검찰 수사가 특정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자료를 중간에서 전달한 기록. 대형 건설사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를 완충해준 기록. 재벌 총수 자녀의 불법 행위를 은밀히 무마한 기록. 미숙이 직접 개입하거나 개입하도록 연결해준 사건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현직 검사, 전직 차관, 대기업 회장, 지방 정치인. 미숙의 손을 거치지 않은 사건이 없었습니다. 이 USB 하나로 대한민국 법조계 일부를 뒤흔들 수 있었습니다. 미숙은 USB를 천천히 손안에 쥐었습니다. 3년 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사랑 하나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통영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밤중에 바다는 검었습니다. 먼 폭우에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죠. 미숙은 USB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꺼내는 순간 평범한 박미숙은 끝납니다.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3년 동안 묻어두었던 그 세계로 잠시 생각했습니다. 길어야 10초였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주머니 속 10만 원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와 USB를 두 손에 하나씩 들고 나란히 바라보았습니다. 이갑수가 자신에게 던진 10만 원. 25년 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이 담긴 USB. 두 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미숙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미소였습니다. 좋아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어둠 속에서 미수동 바다 위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박미숙의 눈에 그 새벽빛이 차갑게 반사되었습니다. 25년간 잠들어 있던 그림자 중재인이 서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통영 미수동의 골목에는 갈매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폭우에서 실려오는 비린내와 짭짤한 바닷바람이 낡은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미숙은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USB의 파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암호화 파일을 열 때마다 이름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각자 사건과 날짜, 금액, 내용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이름들을 읽어내려가면서 생각했습니다. 3년 전 이 모든 것을 봉인하고 싶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는 지울 수 없습니다. 빛이 있는 한 그림자는 항상 거기에 있습니다. 파일 목록 중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최병덕, 전직 법무부 차관. 15년 전 그의 외아들이 마약 소지로 경찰에 붙잡혔을 때 미숙이 움직였습니다. 사흘밤을 뛰어다녔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담당 검사와 조율하고 언론을 막았습니다. 아들은 기소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최병덕은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 실장,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소. 그 이후로 최병덕은 미숙의 일이라면 무조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설마 박 실장? 미숙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차관님. 전화기 너머에서 최병덕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떨림이 사라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달려가겠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달려오지 않아도 돼요. 먼저 여쭤볼 게 있어요. 말씀만 하십시오. 이현우라는 사람 아세요? 통영 이갑수 건설 회장 아들이요. 국회의원 출마 준비 중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어쨌습니까? 제 남편이에요. 이번에는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박 실장,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미수동 바다 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있었죠. 어젯밤에 끝났고요. 박 실장,
정보가 필요해요. 이갑수 회장과 이현우 둘 다요. 숨겨진 것까지 전부. 최병덕의 대답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당장 움직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숙은 오랫동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어선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출항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들이었죠. 묵직하게 물살을 가르며 폭우로 들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그 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자신은 파도에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참았고 참으면서도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3년 동안 참아온 것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버려질까봐, 틀렸다고 할까봐, 못난 며느리가 될까봐, 그 두려움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차갑고 단단한 것이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기둥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무너질 것도 없었으니까요. 이미 다 무너진 뒤였으니까요. 그리고 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세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10만 원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아직 여기 있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아버님. 미숙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자까지 꼭 돌려드릴 테니까요. 이틀 후였습니다. 통영 미수동 포구 끝자락에 작은 횟집이었습니다. 평일 점심이었지만 자리는 반쯤 차 있었습니다. 창가로 바다가 보이는 자리에 미숙이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꺼내 입은 검은색 재킷이 몸에 잘 맞았습니다. 안경을 단정히 고쳐 쓰고 짧은 머리카락을 빗어내렸습니다. 3년 동안의 회색 카디건과 앞치마가 아니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것이 자신이 아니라 3년 동안의 모습이 낯설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얼굴이 원래의 박미숙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병덕이었습니다. 60 중반의 나이에도 체격이 단단했습니다. 흰 머리카락, 깊은 눈주름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전직 법무부 차관. 25년 전 미숙이 처음 그와 일했을 때는 검찰 수사과장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사람의 위기를 2번 해결해 주었습니다. 미숙을 발견한 최병덕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번졌습니다. 반가움, 미안함, 그리고 감사. 그는 허리를 깊이 굽혔습니다. 박 실장, 오랜만입니다. 미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세요, 차관님. 횟집 직원이 놀란 얼굴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직 법무부 차관이 조용한 50대 여성에게 허리를 굽히다니.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마주 앉았습니다. 최병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3년 동안 연락이 안 되셨습니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미숙은 차잔을 손바닥으로 감쌌습니다.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죠. 최병덕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왔습니다. 통영 이갑수 회장 집안이라고. 어젯밤 정보 받으셨어요? 네. 박 실장을 3년 동안 그렇게 대했다는 것도요. 최병덕의 목소리에 낮은 분노가 섞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박 실장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미숙은 손을 들어 차관을 막았습니다. 알았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집이었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올랐습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미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병덕이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이갑수 회장의 건설업 비리를 캐주세요. 30년 동안 지역 공사를 독점하면서 쌓인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우선 공사 입찰 서류부터 보고 있는데요. 나오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현우의 선거자금. 최병덕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 중입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자금 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게 꽤 있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USB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갑수 회장과 지역 정치인들 사이에 연결된 오래된 기록이요. 공사 청탁, 인허가 로비. 제가 중간에서 정보를 흘린 적은 없지만 들은 것들이 있어요. 최병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있어요. 하지만 함부로 쓰지 않을 거예요. 필요한 것만 필요한 때에. 최병덕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미숙이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뭐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뿐만 아니라요. 미숙은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차관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십시오. 이현우의 출마 선언 행사 일정이 언제예요? 최병덕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공식 선거 등록 전날 다음 달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의 밤 행사를 크게 준비하고 있다더군요. 미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날이 좋겠네요. 최병덕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아들었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미수동의 낡은 2층 집은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벽에는 이갑수와 이현우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그 아래로 빨간 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람 이름, 공사 명칭, 날짜, 금액. 미숙은 돋보기를 들고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최병덕이 보내온 자료들이었습니다. 통화 기록, 공사 계약서, 계좌 이체 내역, 토지 등기부등본.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미숙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썩을 대로 썩었군요. 이갑수의 비리는 30년치였습니다. 통영 최대 건설회사를 이끌면서 지역 공사를 사실상 독점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의원과 구청 공무원들에게 청탁비를 뿌렸습니다.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 서류에 흠집을 내도록 개입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금이었습니다. 공사 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는 방식이 수십 년째 이어졌습니다.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세탁도 있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넘기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하셨죠? 어떤 격 말씀이신지요? 이현우의 기록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갑수의 공사를 이용해 하도급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온 기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독점한 공사의 하도급 권한을 자신이 관리하면서 각 업체로부터 계약액의 5%씩을 명목 없이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3년치만 합산해도 수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자금이었습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돈 중
상당액이 후원자들에게 별도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이었습니다. 미숙은 서류를 한 장 한 장 따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최병덕이었습니다. 박 실장, 추가로 확인된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현우 씨에게 여자가 있습니다. 미숙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1년 8개월 됐습니다. 상대는 지역 건설 재벌 딸이에요. 정소라 씨 31살. 미숙의 눈썹이 가늘어졌습니다. 1년 8개월. 자신과 결혼한 지 1년 4개월 됐을 때부터였습니다. 빌라나 집 같은 거 있어요? 있습니다. 충무동에 35억짜리 해안상가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명의는 정소라 씨지만 구입 자금의 출처가 이갑수 회장의 비공식 계좌에서 나온 걸 확인했습니다. 미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갑수가 아들의 미래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출세를 돕는 임시 발판이었습니다. 더 좋은 연줄이 생기자 깨끗이 정리하려 했던 것이죠. 미숙은 천천히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고마워요. 증거 서류 모아주세요. 한 점도 빠짐없이. 창밖 미수동 바다에는 오후 햇살이 물결 위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눈에는 그 평화로운 바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그림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출마 선언 행사가 열리는 그날 밤, 보름이 흘렀습니다. 통영에는 조용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통영 미수동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조용한 50대 여자인데 가만히 보면 무언가 달라도 다르다는 소문이었죠. 소문은 법조계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퍼졌습니다. 최병덕이 알린 것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박미숙 실장이 돌아왔다. 그 5글자가 퍼지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이 지역에서 박미숙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15년 전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선가 나타나 해결해 준 여자.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결과는 항상 조용하고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그 그림자 중재인이 돌아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시간 동안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인맥들과 조용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통영 지역 법조계 모임에 별말 없이 참석했습니다. 거창하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숙이 앉은 자리로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변호사들, 은행 지점장, 지역 언론사 기자. 오랜만이에요, 박 실장. 어디 계셨어요? 찾았는데. 요즘 통영에 계신 거예요? 미숙은 짧게 웃으며 응대했습니다. 그 자리에 이현우의 선거운동 관계자가 있었다는 것은 미숙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현우에게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이현우는 이갑수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박미숙이 통영에 있다고. 미숙은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적들이 알게 하는 것. 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인지는 아직 알지 못하게 하는 것. 불안하게 만드는 것. 전화가 왔습니다. 이현우였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3년 동안 들어온 목소리인데 지금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어디 있어? 통영에 있다면서. 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왜 거기 있어? 집에 와야지.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선거 준비 중이야. 이런 타이밍에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가면 어떡해. 선거. 미숙은 그 단어를 마음속에서 한번 굴렸습니다. 선거. 알았어요. 미숙이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현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를. 그날 저녁 미숙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쪽으로 해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붉고 주황빛의 노을이 통영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이런 노을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매일 해지기 전에 저녁 준비를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미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폐 깊이 들어왔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침에 혼자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노을을 그냥 바라보는 5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저녁,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미숙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0만 원. 노을빛을 받아 10,000원짜리 지폐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이현우의 출마 선언 행사 날까지. 미숙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미수동 바다 위로 갈매기들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후원의 밤 행사가 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통영 시내 하버뷰 호텔 그랜드 볼룸. 붉은 카펫이 입구부터 깔려 있었습니다. 현수막에는 이현우의 웃는 얼굴과 함께 만드는 통영의 내일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지역 건설업계 인사들, 시의원, 구청 간부, 지역 언론, 두툼한 봉투를 품에 넣은 사람들, 이갑수가 볼룸 입구에 서서 하나하나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양복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이 마침내 국회의원이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꿈을 30년 동안 품어왔습니다. 이갑수의 얼굴에는 그 꿈이 현실이 된다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행사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볼룸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이갑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늦게 도착한 귀빈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고개를 돌린 이갑수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한 여자가 볼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감청색 정장, 짧은 단정한 머리, 안경 너머로 서늘하게 빛나는 눈. 이갑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미숙이었습니다. 10만 원 봉투를 던져 쫓아낸 며느리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저렇게 당당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갑수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볼룸 안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미숙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조계, 기업인, 지역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여기저기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미숙에게 다가와 깊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통영 지역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박 실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어디 계셨어요? 뒤이어 또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지역 건설업계에서 이갑수의 오랜 경쟁사를 이끌어온 기업인이었습니다.
실장님, 돌아오셨군요. 찾고 있었습니다. 이갑수는 그 광경을 굳은 얼굴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가 이 자리에서 인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30년 동안 쌓아온 인맥들로부터. 이갑수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미숙은 인사를 나누며 볼륨을 천천히 가로질렀습니다. 이갑수 쪽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하이힐 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볼륨 안을 울렸습니다. 이갑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물러서면 지는 것이었으니까요. 미숙이 이갑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미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안에 서늘한 것이 감겨 있었습니다. 이갑수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 미숙은 볼륨을 둘러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후원의 밤이잖아요. 저도 초대받았어요. 누가 너를 초대해? 주변에 있던 변호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 회장님. 이갑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행사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연우가 연단에 올라 출마 선언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통영은 제 고향입니다. 이 바다를 보며 자랐고 이 사람들과 함께 꿈을 키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숙은 볼륨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밤새 이 연설문 초고를 손보았습니다. 이 문장도 자신이 다듬었습니다. 이연우는 그것을 기억이나 할까요? 미숙의 눈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연우의 연설이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후원 행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볼륨 정면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발표 자료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크린에 뜬 것은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습니다. 문서 파일이었습니다. 빽빽한 숫자와 이름들, 입찰 공사 목록, 날짜, 금액, 뒷돈을 받은 사람 이름들. 볼륨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갑수 건설 30년 비리 내역서. 상단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갑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한 손이 옆 사람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 문서가 나왔습니다. 선거자금 관련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후원금 명목으로 들어온 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보이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받은 날짜, 금액, 제공한 반대급부까지. 이연우 후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내역서. 볼륨 안에서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언론 관계자들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이 뜨자 볼륨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이연우와 한 젊은 여자가 함께 있는 사진. 레스토랑, 해외 공항, 그리고 충무동의 한 빌딩 앞.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이연우의 아내는 박미숙입니다. 화면 하단에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줄. 이 빌딩 구입 자금의 출처는 이갑수 회장의 비공식 계좌입니다. 볼륨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연우가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저건 조작입니다. 누가 이런.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언론 기자들이 이미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갑수가 미숙에게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한 짓이야? 내가?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위압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미숙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 발자국도. 이갑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갑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미숙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 10만 원이 든 봉투였습니다. 볼륨 안에 몇 사람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봉투를 이갑수의 가슴에 조용히 밀어 넣었습니다. 원금이에요. 이자는 저 스크린에 나온 것들로 돌려드렸습니다. 이갑수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축했지만 그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것이 한 장면 안에서 끝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돌아서서 볼륨을 걸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차분하게 바닥을 두드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아수라장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미숙의 등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통영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이현우 관련 키워드가 가득 채웠습니다. 통영 국회의원 후보 불법 선거자금, 이갑수 건설 30년 비리 의혹, 후보 내연녀 35억 빌딩 자금 출처, 지역 방송사들이 특보를 냈습니다. 전국 종합 뉴스에도 올라갔습니다. 이현우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바꿔도 자신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리모컨을 내던졌습니다. 오전 10시였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이현우의 자택과 이갑수 건설 본사에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이현우는 현관에서 수사관들과 마주쳤습니다. 이현우 씨,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임의동행을 요청합니다. 이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는 국회의원 후보라고. 수사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후보 자격이 자동 박탈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 성관이 통보가 왔습니다. 이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갑수 건설 본사도 상황은 같았습니다. 이갑수는 회장실에 앉아 있다가 수사관들과 마주쳤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통영의 건설 황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앞에는 영장을 든 수사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갑수 씨, 공사 대금 불법 수수 및 세금 탈루 혐의로 자료 일체를 압수합니다. 이갑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당신들,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통영에서 30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수사관들이 파일 박스를 꺼냈습니다. 회장실 서류들이 하나둘 담겼습니다. 이갑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이갑수 건설 소유 건물들의 세무조사 착수, 이현우 선거 캠프 사무실 압수수색 완료. 이갑수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거래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마다 같은 말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금 저도 입장이 어렵습니다. 권력이 사라지자 사람들도 사라졌습니다. 이갑수는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앉았을 때를 기억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쌓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미숙의 조용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돌려드릴게요. 그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갑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장에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검찰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압수한 서류들에서 이갑수의 비자금 계좌가 확인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공사 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챙기고 지인 명의의 계좌에 분산시켜온 방식이었습니다. 세금 탈루액이 추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관계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갑수 건설 관련 탈루 추징액,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50억 원 이상 예상됩니다. 뉴스에서 그 숫자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숙은 통영 낡은 집 거실에서 그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현우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래 거래해온 법무법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겨우 연결된 담당자에게서 들은 말은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막기 어렵습니다. 이현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까지 거기에 고문 비용으로 얼마를 줬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나서면 저희도 위험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현우는 조사실 의자에 등을 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왜 이렇게 빠르게 무너졌을까? 그리고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박미숙. 그날 저녁 미숙은 통영 방파제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갑수의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이현우의 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후련할 줄 알았습니다. 가슴이 시원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앉아서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기다렸다가 마침내 얻었는데 생각보다 가볍다는 느낌. 복수는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뺏긴 것을 되찾아주지도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검은 바다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때리고 부서지고 또 밀려왔습니다.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이현우라고 떴습니다. 미숙은 잠시 바라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이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숙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나야.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도와줘. 내가 나서면 막을 수 있잖아. 미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섞여 들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그러니까 제발.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착각하신 게 있어요. 이현우의 말이 멈췄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당신이에요. 그리고 제 남편은 3주 전에 이미 끝났어요. 수진아,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미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파도가 또 방파제를 때렸습니다. 미숙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흩날렸습니다. 이현우가 정식 기소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직권 남용. 이갑수는 공사 대금 횡령 및 세금 탈루로 별도 기소 예정이라는 기사가 붙었습니다. 미숙은 그 뉴스를 보면서 차를 마셨습니다. 뜨겁지 않은 차였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마셔도 따뜻해지지 않는 차. 미숙은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통영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없는 날이었습니다. 수면이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최병덕이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마당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모든 게 원하시는 대로 됐습니다. 최병덕이 말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박 실장, 표정이 밝지 않으시네요. 미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련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아니요.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최병덕이 말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이 돌아오지 않아요. 시간은 없어졌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무언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거움이었습니다. 긴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의 무거움이었습니다. 최병덕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잘못한 건 맞습니다. 박 실장이 한 것도 옳아요.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숙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오랫동안, 차관님, 저는 25년 동안 남의 일을 해결해 줬어요. 그렇죠. 강한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이미 가진 사람들의 일. 최병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숙이 바다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해도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도 모르고. 최병덕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알아요. 그날 저녁 미숙은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밤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쉬지 않고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무언가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다시 법조계로 돌아가 남의 비밀을 관리하는 삶. 아니면 전혀 다른 것. 미숙은 금고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안에 쥐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작은 것 안에 모든 것을 담아왔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USB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필요 없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쓸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통영에 장맛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미수동 골목을 두드렸습니다. 미숙은 낡은 집 거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을 곁에 두고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3주 전 연회장에서의 일이 꿈 같았습니다. 지금 이 빗소리가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 다급하고 거친 노크 소리였습니다. 미숙은 책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빗속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갑수와 이현우였습니다. 미숙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갑수의 흰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3주 전 출마 선언 행사에서 화려한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현우는 더 심했습니다. 살이 빠져서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빗속에 서서 미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문틀에 기댄 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갑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미숙아, 3년 동안 이름을 부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야 혹은 거기였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갑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 좀 살려줘. 변호사도 없고 사람들도 다 등 돌렸어.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데. 미숙은 그 말을 들으며 문틀에 등을 기댔습니다. 3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차린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혈압약을 챙겼던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등을 밀어드렸던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이갑수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콘크리트 바닥에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현우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나 감옥 가면 안 돼. 10년이래. 제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다 인정해. 그러니까 한 번만. 미숙은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올해 3년 전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행복을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 하나로 3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그 마음을 10만 원으로 끝냈습니다. 미숙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손바닥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10,000원짜리 10장. 3년의 값이라고 했던 그것. 미숙이 이갑수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비에 젖은 늙은 얼굴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아버님, 기억하세요? 이갑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돈 던지실 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이갑수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미숙이 봉투를 이갑수의 손 위에 놓았습니다. 이자는 이미 드렸어요. 35억 빌딩, 건설 왕국, 아드님 선거 꿈. 그게 이자예요. 이갑수는 봉투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건 원금이에요. 10만 원. 빗속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충분히 돌려드렸죠? 이갑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한테는 돌려줄 게 없어요. 이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요.
무관심과 외면뿐이었어요. 그건 돌려줄 필요도 없죠. 이미 당신이 그것으로 채워질 테니까. 이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미숙은 돌아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쿵! 빗소리가 그 소리를 감쌌습니다. 문 밖에서는 두 사람이 여전히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미수동 골목에는 빗물이 흘러내려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숙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차도 끓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1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이자도 줬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텅 빈 방 같았습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르는 방. 금고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25년. 이것이 자신의 25년이었습니다. 재벌가의 비밀을 관리하고 위기를 해결하고 위험한 곳에 발을 딛고 그 시간들이 이 작은 금속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은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이것을 봉인했을 때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꺼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이제 다시 이것이 필요한 곳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그 후에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마당에 작은 화로를 꺼냈습니다. 날씨가 맑았습니다. 빗속에서 하룻밤을 보낸 미수동은 씻긴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미숙은 화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USB를 꺼냈습니다.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25년. 그리고 손에서 놓았습니다. USB가 불꽃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플라스틱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가 올랐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25년이 연기가 되어 올라갔습니다. 최병덕이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에 나온 그는 미숙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로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곁에 서서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불꽃이 작아졌습니다. 꺼졌습니다. 쟤만 남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최병덕이 물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미숙은 바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최병덕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미숙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차갑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미소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요. 최병덕이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뭐든 돕겠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요, 차관님. 이번에는 혼자 해보고 싶어요. 최병덕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박 실장다우시네요. 두 사람은 화로가 식을 때까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된 USB 위로 바람이 불어와 재를 흩뿌렸습니다. 25년이 통영 바다 위로 날아갔습니다. 미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안에서 무거운 것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가벼웠습니다. 진짜로. 한 달이 흘렀습니다. 통영 미수동에는 따뜻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골목 곳곳에 흰 꽃잎이 날렸습니다.
바다 위로는 갈매기들이 날아다녔고 포구에는 사람들이 나와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낡은 2층 집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손을 봤습니다. 벗겨진 페인트를 새로 칠했습니다. 녹슨 대문도 교체했습니다. 마당에는 화분 몇 개가 놓였습니다. 봄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수동 골목 한켠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박미숙 법률지원봉사. 화려하지 않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코 소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동네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들에게 전 재산을 넘겨줬다가 요양원에 버려진 70대 할아버지였습니다. 미숙은 2시간 동안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기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열흘 후 할아버지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젊은 부부였습니다.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모두 날린 부부였습니다. 막막해서 어디에도 갈 수 없다며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미숙은 사기꾼의 이름과 방식을 들었습니다. 최병덕에게 전화 한 통을 넣었습니다. 3주 후 부부는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손님이 이어졌습니다. 미숙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에게는 간식이나 반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통영 미수동에 대단한 분이 계신다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 보라고, 경찰도 못 해결하는 일을 해결해 준다고.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은 방파제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갈매기들이 노을 속으로 날아들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25년 동안 법조계 그늘 속에서 일하던 날들, 3년 동안 며느리로 살던 날들, 10만 원 봉투를 얼굴에 맞던 밤, 그리고 복수의 시간들, USB가 타던 날 아침, 그 모든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미숙은 눈을 떴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골목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작은 화분을 두 손으로 들고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우리 집 마당에서 키운 건데요. 노란 개나리가 피어 있는 화분이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으로 가져왔어요. 미숙은 화분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하게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잘 키울게요. 할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미숙은 화분을 마당에 내려놓았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미숙은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도 권력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소박하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이 노란 개나리 화분을 들고 찾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개나리 향기가 그 바람에 실렸습니다. 미숙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니라 그냥 박미숙으로 사는 지금이 가장 향기롭구나.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개나리 꽃잎 하나가 손등에 내려앉았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박미숙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으셨다면 가끔 이 자리에 다시 들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더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